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2021년도 교대 면접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예상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를 나름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시해주고 나름대로 조금씩 언급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답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봤는지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요? 학교 생활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한 이후에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특히 초등교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년, 5년 후에 임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대 입학하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한 명만 낳아도 좋은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됐을 때 노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실보에 관한 타운, 또 실보에 관한 학문,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것인데요. 자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해보고 왜 그렇게 남는지 이유를 한번 대봐라. 더 나아가서 이 책을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소개한다면 또 왜 소개할 것인가. 이건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대 교수께서는 왜 자네들은 책을 읽으면 교육에 관련된 책만 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편의 시를 읽고 감동받은 것, 또 여러분 정서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는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참 재밌죠? 한 편의 시를 읽고 감동받는 것.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를 읽는다 그러면 항상 수능 문제 푸는데, 분석하는 데만 전념했죠. 그래서 시가 아름다운 정서 함양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도구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는 늘 김춘수의 꽃을 예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결국 여러분도 남을,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김춘수의 꽃, 인식론, 존재론에 관계된 것인데 입시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 또 남들과의 관계 사이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궁금하면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4번째, 학생들이 가끔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이 있죠.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죠. 이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려주면 그 학생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시켰는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서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학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불러서라고 하는 말은 가능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번째, 조별 발표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 학생이 우리 조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 많죠. 특정 학생을 기피했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를 학생들이 기피해서 따돌렸을 때 담임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16번째,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는지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니면 음식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또 과거에 급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상한 이물질이 나와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친구들과 축구하고 노느라고 급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보고 거기에 맞는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7번째, 이것도 과거에 나왔고 제 교대 면접책에도 기술됐던 것인데, 휴지가 복도에 떨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발로 툭툭 치고 가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선생님이 학생이 그 휴지를 줍도록 시킬 것인지, 아니면 솔선수범하여 주울 것인지 선택하라. 이거 참 재밌는 문제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너 주어라 그러면 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우면서도 선생님이 주울 수도 있지 왜 우리만 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께서 직접 주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이 야, 선생님이 저렇게 직접 주우시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일부 생각이 짧은 학생들은 휴지는 선생님들이 줍는 거구나, 우리는 줍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18번째입니다.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서 목록을 선정해주고 독후감 써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서 지도 방법이었다고 하면 너무나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방법 아닐까요?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스스로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을 스스로 발표할 수 있게 하는가, 여러분만의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번째,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뜻과 달리, 의도와 달리 오해가 빚어져서 사이가 멀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가. 그리고 오늘 20번 마지막,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장이거나 또 학급 간부가 되었을 때 담임선생님과 가교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생들의 관련된 사항을 담임선생님은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사적인 문제들을, 또 그 학생을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들을 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선생님께 알려주는, 그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반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자칫 풀악치가 되지 않을까요?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끝까지 담임선생님이 비밀을 지켜주면 모르겠는데, 야, 반장이 와서 그러는데 너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된 예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11번부터 20번까지 나름대로의 예상되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제공했고, 또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언급해 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김학식 연구소에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21번부터 문제를 생각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